어제 실적 발표했던 마이크론 7% 넘게 급락을 하면서 약 2년 내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 마이크론이 올해 3분기 5세대 HBM3E 제품으로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냈습니다.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엔비디아의 5세대 HBM을 납품 중이고 내년에 20%대 시장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HBM 매출도 수십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마이크론은 HBM 매출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와 내년 물량이 완판됐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12단 HBM3E 제품도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마이크론의 D램 시장 점유율은 21.5%입니다. 지난해 기준 HBM 점유율은 9%에 불과했는데 마이크론은 내년에 점유율을 20%대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론의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5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SK하이닉스도 다음 달 말쯤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은 전일 장 마감 후 지난 분기 매출이 68억 1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62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 66억 7천만 달러, 51센트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마이크론은 4분기 76억 달러의 매출과 1.08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마이크론의 4분기 매출이 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 예상한 만큼 기대치에 못 미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과도한 기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AI 관련주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AI 연산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마이크론의 이번 하락이 매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의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AI 수요가 생각보다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AI 특수에 힘입어서 올 들어 주가가 현재 61% 급등을 하는 등 랠리해 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실망으로 급락을 하니까 월가의 AI 랠리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도 오늘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가 1.23%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이 하락했습니다. 퀄컴 1.1% 하락, 브로드콤 0.34% 하락, 대만의 TSMC 0.26% 각각 하락했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 뒤에 주가가 하락한 종목도 있는데 청바지 제조업체 리바이스는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오늘 주가가 15.4%나 급락을 했습니다. 또 장마감 뒤에 나이키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비용 절감으로 이익은 늘었지만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분기에는 매출이 10%, 2025년 회계연도엔 매출이 한 자릿수 중반으로 감소할 거란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10% 이상이나 급락을 했습니다. 매튜 프렌드 CFO는 온라인 판매 둔화와 중화권의 거시적 불확실성 증가, 시장 전반의 불균형한 소비자 추세가 실적 전망 하향의 원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키의 최근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러닝화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카, 온 러닝 같은 새로운 브랜드가 급부상하면서 나이키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이키가 러닝화보다는 한정판 스니커즈 출시 같은 다른 쪽에 집중한 탓이 큽니다. 나이키는 이번 파리올림픽 때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러닝화 시장의 기반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27일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거래 첫날에 공모가 대비 9.5% 오른 2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 코드 티커는 WBTN입니다.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습니다. 기업 가치가 약 4조 원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공모가인 21달러보다 2달러 뛴 23달러의 장을 마쳤는데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공모가 대비 1.4% 높은 21.3달러의 거래를 시작을 해서 당시 시가총액 27억 7,100만 달러였습니다. 장중에 공모가 대비 14%까지 오른 24달러까지 오르면서 시가총액은 한때 약 4조 2,333억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늘 밤에 발표될 5월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원 PCE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고 있는 물가지표예요. 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5월 근원 PCE가 전월보다 0.1%,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원 PCE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연준의 올해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줄 거란 전망입니다. 경제지표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오자 국채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1분기 GDP가 1.4%로 예비치 1.3%보다 소폭 상향됐지만 소비지출이 감소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연간 1.4% 성장하면서 전달 예비치의 1.3%보다 약간 높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2022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 GDP는 3.4%였습니다. 직전 분기의 3.4%에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분기 확정치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면서 어느 정도 경기가 식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미국 GDP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 지출이 전달 예비치 2%에서 1.5%로 감소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가 전달 예비치보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업과 정부의 지출은 전달 예비치보다 증가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4분기에 연방기금금리 인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서 4분기에 0.25% 인하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64.1%로 반영됐습니다. 9월 동결 확률은 35.9%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3천 건으로 집계돼서 직전주보다 6천 건 감소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서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해 왔습니다.